오염수 진짜로 먹어도 되나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쟁은 당사자인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대상은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수 논쟁은 우리나라 어민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2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미 태평양으로 흘러간 방사능 양과 비교하면 남은 방사능 물질의 양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러시아 해군이 동해의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사례를 들어보면 이에 대해 인접한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방사능 폐기물이 일본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후에도 이제 와서야 일본 정부가 아주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굳이 정화장치로 처리하며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거시적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책임과 협약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오염수에 대한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출된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방류될 양보다는 이미 2011년에 흘러들어간 오염수의 영향을 조사하여 우리의 환경과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와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사능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과정은 방사선 붕괴와 희석 두 가지 큰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반감기가 결정되는 방사선 붕괴는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발생하지만 바닷물 속에서 희석 과정은 육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물컵에 같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물 전체로 확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고루 섞이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잉크가 다시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를 연력학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산되면서 물 단위 부피당 잉크 농도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희석이라고 합니다. 육상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빠르게 희석됩니다. 특히 후쿠시마의 경우 앞바다가 태평양 외해와 직결되며 해류로 인해 희석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한 방사능 물질은 처음에는 빠르게 희석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농도가 줄어듭니다.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는 농도가 1만 분의 1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는 1천만 분의 1로 희석됩니다. 따라서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 톤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조 분의 1로 매우 극소량입니다. 이 비율은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잉크 한 방울을 반의 반만큼 떨어뜨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희석된 오염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다시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생물체 내부로 흡수되어 농도가 높아지는 생물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해류 등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므로 이러한 생물 동축은 해양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에서 방사능 세슘 농도가 높았던 시기는 2011년 4월 초입니다. 이때의 세슘 농도는 사고 전보다 약 5천만 배 더 높았습니다. 사고 직후인 6월에 미국 MIT 대학이 주도한 국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일본 측정 장비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으나 정밀한 미국 장비로는 10배에서 10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형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수산물 섭취 기준보다 150배 이하의 세슘 농도만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농도는 물고기 전체에서 자연 방사능의 10%에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쿠시마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해에서는 세슘 농도가 일본의 기준치나 자연 방사능 농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흘러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폴로늄 자연 방사선과 비교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방출된 인공 방사선의 농도는 1000배가량 낮았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농도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m 이하의 수심에서는 농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방류수가 해양 생물이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가 현저히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를 통해 사고 발생 후 세슘 농도가 증가했던 2011년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핵폭탄 실험도 바다에서 진행되었고 현재도 해군 훈련 중에 수많은 포탄이 사용되며 일반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바다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해왔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농도의 증가는 사실이지만 이 농도는 무수한 희석 과정을 통해 우리 식탁으로서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간장게장, 꽃게탕, 새우구이, 조개구이 등을 포함한 수산물은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은 남들이 피하는 동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중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대상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 예정인 양의 50배에 해당하는 삼중수소를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방류된 물은 서해와 남해로 바로 유입됩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북태평양 한 바퀴를 돌아와 3년에서 5년 후에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남해가 직접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원전 방류수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남해까지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이며 평균 수심은 4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해까지의 거리는 1만 킬로미터 이상이며 수심은 수천 미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원전 방류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보다 10만 배 이상 커집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훨씬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며 이러한 분쟁의 피해는 결국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한 번의 말과 행동으로 끝나지만 어민들은 그들의 직업과 생계를 잃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광우병 사태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바다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과 학습을 통해 서서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안심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셋째, 어민들이 모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어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